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이 하루 걸러 하루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월의 첫 주간 변동성이 상당한 구간인데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에서 6%씩 하락하고 소부장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렸습니다. IT가 흔들렸던 이유, 결국 뉴욕 증시에서 기인할 텐데요. 그제는 미장 하락에도 잘 버티는가 싶더니 이틀 연속은 좀 버거웠던 걸까요? 클로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소프트웨어에서 불거진 문제가 소프트웨어에 멈추지 않고 하드웨어 종목들까지 모두 하락했다는 게 좀 걸리는 대목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에 발목을 잡습니다. 사실 그냥 센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간간히 가이던스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퀄컴, AMD.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어제 또 2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어느덧 1,470원 가까이 다다랐다는 점도 부담이죠. 외국인은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투심은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간만에 보였던 친환경, 그리고 어제 대장 기업 두 곳이 모두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 실적 쇼크에도 상승을 했죠.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여행, 항공 또는 남아있는 엔터까지도 순환매 타겟이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 좀 불러 가보시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 이번 주요? 네, 한 주 증시 변동성이 상당했는데. 이번 주는 쉬었어요. 거의 아예 매매를. 2주 전부터 저는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매매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쉴 땐 또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또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확실하게 조정이 나올 때 또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오늘 그 총알을 지금 쓸 때인지 그렇다면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니면 잠깐 멈추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미국발 소식들 점검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IT부터 다뤄볼까요? 아마존이 거의 빅테크 가운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소식을 보면 매출은 괜찮은데 이익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당 순이익에서 0.02달러 정도 미스가 좀 났거든요. 이것도 뭐 쇼크라고 쇼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과한 반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이제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적보다는 자본 지출 문제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지출을 해서요. 네네. 알파벳처럼. 그렇죠. 알파벳도 아시겠지만은 자본 지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1,850억 달러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매출 연기가 늦어졌을 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어떤 걱정이 알파벳에 이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1,850억 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2천억 정도, 2천억 달러 정도 자본 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이제 AI 거품론 얘기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자본 지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자본 지출 증가로 인한 어떤 투자 매출 연계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저는 AI 거품론이라기보다는 걱정론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왔던 걱정이 네.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한번 또 불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안 나오고 있는데 투자만 늘려가는. 근데 음. 지금 뭐 각자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어째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없어서 가이던스를 낮췄다 하고, 다른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은 투자는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익이 나올 구간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또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센티가 하나씩 무너지다 보면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질문 드렸을 때 이번 주에 그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HBM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낸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성을 찾은 시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멈추진 않겠죠. 멈추진 않은데 네. 산업은 그렇게 가겠지만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과연 그렇게 갈까라는 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사님께서는 한 2주 전부터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주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빠진 건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뭐 어제 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또 빠진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날짜로 보게 되면은 1월 달 이제 2월 달 들어와서 보게 되면 거의 뭐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6만 원 전에서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가 맞아요. 빠졌다. 그러니까 시골길 이제 비포장도로 가듯이 이렇게 덜컹덜컹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제 좀 그 지금의 상황이 네. 조금 이제 불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달 보여준 퍼포먼스가 그렇죠. 왜 또 안 나오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대로 왜 안 올라가지?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좀 봐져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네.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 게 결국에는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이제 양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양적인 성장은 결국 쇼티지 이 부분인데 이 쇼티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되는 소식이 일단 네. 중국 쪽에서 나와서 그것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 네. 중국의 낸드 메모리 이제 전문 기업이 YMTC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낸드 신규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죠. 캐파 부분에 대해서 예. 원래는 2027년도부터 이제 양산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좀 앞당겨져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오. 양산이 될 거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대만 경제일보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쇼티지에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디램이란지 낸드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결국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죠. 만약에 중국에서 물론 중국 제품을 쓰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어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쇼티지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이 제어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YMTC 같은 경우는 그 LPDDR5 같은 경우도 샘플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중국 언론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낸드 쪽을 잘하나 보네요. 거기는 정말 물량 공세를 하죠. 대규모 돈을 LPDDR.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전력 쪽도 괜찮게 하는 것 같고, 그죠? 예. 예전보다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지금의 어떤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는 이유가 디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쇼티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쇼티지 부분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로 인해서 네. 이 쇼티지가 이제 지속이 될까라는 의문이 그렇죠.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저도 매일매일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얘기하게 되면은 항상 두 가지 체크한다 말씀드리고 예. 있는 부분이 하나는 중국의 디램 탄산리튬 가격 그리고 하나는 이제 디램 가격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디램 가격이 1월 셋째 주부터 31달러를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셋째 주에 디램 가격이 30달러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 어제까지 보게 되면 31달러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30.84달러예요.
벌써 그러니까 3주가 지났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무슨 비트코인 올라가지 계속 올라왔었는데 네. 디램 가격도 지금 1월 셋째 주부터 정치 상승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찝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물론 요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 안 올라간다, 하이닉스 안 올라간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작년 10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20% 올랐다가 11월 달, 12월 달 쉬었고요. 1월 달도 20%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쉬어간다라고 해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5,000포인트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어요.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시야가는 구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때문에 뭐 영원히 쉰다는 게 아니라 2월 달만큼은 조금은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업황이 이게 그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면은 그동안 이렇게 옆으로 누울 그쵸. 가능성 예. 이런 것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대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낮춰야 되는 대목은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은 소부장 전략도 비슷하게 네네. 가야겠죠. 뭐 대장이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상승을 안 보이는데 막 네. 아래 단에서 가긴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1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정말 강했던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소부장 쪽도 같이 동반해서 같이 강한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정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소부장이 어찌 보면 어떤 디커플링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접근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주춤해졌다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외인 기업이 있습니까? 어제 음. 소켓 뭐 그런 정도? 네네. ISC라든지 리노고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네. 대표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 기가비스? 기가비스요. 지금 이제 FCBJ 그러니까 이비덴 같은 FCBJ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증설에 네.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비덴은 이미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네. 그 하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FCBJ 종목들이 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종목이 기가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조금 달리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불어온 바람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빅파마 쪽에서도 주가의 온도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일라이릴리에는 좀 희망을 걸어보면 되나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보면은 네. 두 기업이 모두 다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일라이릴리 막 7, 8%씩, 노보노디스크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노보노디스크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비만주는 그래도 노보노 향은 괜찮을 거다라는 답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마저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도 그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잠시 예. 바이오가 올라오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뀌나? 예.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반짝 떴다 그냥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도 바이오는? 사실 좀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네. 아침에 G2G 바이오,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길래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날 만한 어떤 정책 어떤 테마 그 바이오 얘기할 때 금리 얘기 되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물론 금리 인하도 도움이 되겠지만 바이오 업종에 주된 어떤 영향을 줬던 이슈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자 2024년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때 당시에 CDMO, SC, ADC, 비만 치료제 거기다가 코로나 테마까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금리 이슈보다는 그때 미국 대선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정책 테마가 미국 정책 테마가 반영되면서 저는 강세를 보였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바이오가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계속해서 네, 헷갈리게 좀 비만. 헷갈리게 좀 했었는데 네. 비만 치료 빼고는 헷갈리게 했었는데 예. 그때도 뭐 금리 얘기가 있었지만은 금리 이슈가 쭉 가지 못했었거든요. 크게 뭐 개연성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금리보다는 결국 미국이 됐던 우리가 했던 정책에 대한 어떤
테마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부각이 돼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바이오 육성 펀드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정책 테마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돼야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는 별로 그 힘을 못 받나요? 바이오가 코스닥의 또 대장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코스닥도 2월달 되면서 약간 주춤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ETF 때문에- 많이들 사셨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떡하나요? 예. 요즘 객장에 그냥 ETF 살려고 그냥 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은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이오도 네. 이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달 같은 예. 경우 1월 후반부에 네. 금리 투자 중심의 어떤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강했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 바이오가 좀 꿈틀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 보게 되면은 결국 바이오하고 2천지가 가려면은 코스닥 쪽으로 금리 투자 섹터 중심의 어떤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동반해서 2월 들어와서 좀 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흐름이 괜찮은 것이 이제 한미약품 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정도 일단은 한미약품은 자체적으로 네. 뭔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예. ABA 바이오가 예. 사노피 관련돼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그 밀려졌죠. 그죠 임상에 대한 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머크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임상 리스트에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다른 흐름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이사님께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쉬는 국면에 진입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는 투심을 느낄 수가 있죠. 어제뿐만 아니라 그제부터 조금씩 느끼는 빠른 순환매 더욱더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또 여행 항공이었어요. 네네. 모두 투어가 상한가를 가면서 그 시던 종목이 단번에 신고가. 그러게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번 춘절 때 정말로 많이 온답니다. 아, 25만 명 넘는 중국인들이 이제 그러네요.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설이랑 또 겹치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한일령 반사이익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한일령 반사이익 때문에 한국 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 사실 이게 중국 소비자가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투토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특징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루 원전 강세 보였다가 또 식어버리고 맞아요. 또 중국 소비자 강세 보이고 또 태양광 강세 보였다가 또 식어버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매의 영향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트레이딩으로서 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주시겠어요? 일단은 여행항공. 3개 정도? 3개. 왜냐하면 중국 소비주가 다 간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거기서도 선별적인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여행 되면은 가고 나면 또 항공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타고 올까요? 동방항공 이런 거 타고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본인들. 여객선을 타고 온다는지. 그렇죠. 네. 국적기를 타고 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 반짝 효과를 좀 봐주고 그러면 그 단체 관광객이잖아요. 네. 그러면 패키지 여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그 면세점이겠네요. 답은 면세점도 될 수가 있겠죠. 네.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두 가지 확실한 게 어떤? 이제 전세버스하고 숙박.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아. 많은 사람들이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런 관련주가 있어요? 버스랑 숙박? 있죠. 어딘가요? 천일고속하고 동양고속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자산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일단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패키지 관광이다 보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예. 5성급보다는 3성급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텔 사업 진행하고 있는 GSPNL이란지 서부 TND란지 네. 또 어제 GSPNL이 정보 좀 돌파한 이유가 어제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부 T&D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 아닙니까? 그쵸, 그 자산주. 예, 네. 뭐 자산. 용산 쪽에 용산 사시잖아요.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인데요. 그러면은 친환경 쪽은 별 몇 개 주실 건지 궁금해요. 친환경도 일단은 3개 정도? 3개. 아니 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다 실적 발표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더 적자폭이 나와있죠? 커지고 있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전년 동기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전 분기랑 따져봤을 때는 또 안 좋아요. 마이너스로 네. 돌아섰어요. 전분기 대비 좀
깎아먹은 게 좀 있죠. 예. 그리고 웃긴 거는 하나솔루션 같은 거 적자폭이 더 확대가 됐거든요. 예. 그 보통 이러면은 한 10% 20% 급락 나와야 정상인데 오히려 전날 상한가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 또 아래 꼬리 달면서 또 하락을 만회를 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혹시 전분기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때 실적 쇼크로. 일단은 일단은 제가 예. 별 3개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다 좋다라기보다는 몇몇 종목만 보자 요 관점에서 3개거든요. 어떤 기업이죠? 일단은 하나솔루션은 일단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 있잖아요. 네. 제가 볼때 이게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를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테슬라 팀이 중국 여러 태양광 기업들을 비공개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셀 업체라든지 모듈 업체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했는데 그 속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방문한 기업이 이종 접합이라든지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노선을 가진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종 접합하고 페로브스카이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우주 태양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볍고 효율적인 패널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형 패널로 효율을 높이고 이제 경량화에 유리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적층 배터리하고 그리고 P형 이중접합 기술이 이제 유망한 솔루션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중국의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또 방문했다는 그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여기하고 연관돼 가지고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제 올해 6월달 이제 상용화 목표로 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 셀 양산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종접합하고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이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관성 때문에 기술력을. 이틀 전에 상한가 갔고 이제 어제 아래 꼬좀 달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주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하나솔루션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행, 항공 그리고 친환경 다 조금 이제 가버렸다. 이제 남아있는 섹터 가서 길목을 잡겠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어디로 좀 보시겠어요? 엔터? 중국 소비지 내에서요? 아니, 뭐 전체적인 섹터에서 예. 전체적인 섹터. 예. 다 소거하고 나면 몇 개 안 남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어느 거 콕 집어서 말씀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원전 쪽 한번 원전이요? 원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순환매 돌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한국 정부에서 또 이제 APR 1400 관련돼가 기술 수출된 이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다시 원전주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여행이란다. 그 숙박 관련돼 가지고 뭐 GSP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업종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 네. 제닉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기아비싼 종목이 있고 GSPN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별 종목적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장 난이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원전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끝은 네네. 원전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뭐 원전 조선은 한미 간 합의가 다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반락을 했고요. 네. 조방원 안에서 방산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여기도 또 급락, 낙폭이 꽤나 큰데 그냥 네. 둘 다 세 섹터 다 빠진 이유 많이 올라서입니까? 그냥 아니, 차익이 나온 걸까요? 그건 아니고 예. 일단 굳이 이유를 좀 찾자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예. 솔라이트라든지 그 클린에너지 있잖아요. 그쪽 강세 보이게 하면서 원전이 빠졌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그 영향이 어저께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왔다라 보시면 될 것 미장의 같아요. 영향. 네, 그래가지고 원전주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굳이 핑계를 대자면 현대로템하고 LG 넥스원이 어닝 쇼크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나온 지 좀 됐지 않습니까? 현대로템 실적은. 그냥 무슨 굳이 얘기를 뭐 갑자기 는 또 그런 거고 실적. 예.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시장 빠졌잖아요. 그래서 시장 그래서 빠지면서 다 동반해서 같이 밀렸다라고 보는 게 동반해서 같이 밀렸는데 예. 그 속에서 더 많이 밀린 건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실적에서 약간 그렇죠. 미스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박원의 하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원전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보고 싶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보성파워텍 뭐 한신기계 쪽이 있는데 사실 어느 종목을 살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ETF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원전 ETF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부터 바이오 네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섹터 점검을 해봤는데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